안녕하세요. 복드림 복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잘 들었다고 하실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딸내미 결혼시키고 나서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강보험료가 예전엔 6만 원 나오던 게 이번 달엔 19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 말 요즘 참 자주 듣습니다. 누가 어디서 뭐가 바뀌었다고는 하던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복잡한 용어에 쏟아지는 서류에 말 돌리는 공단 직원까지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하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내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제일 쉽고 확실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사람은 아파도 서러운데 모르면 더 서럽다. 요즘 건강보험료가 딱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에 제도까지 차갑게 다가오니 서러움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 결혼하면서 세대 분리 신고를 했어요. 자식 잘 살아라 하고 축복해줬죠. 그런데 몇 달 뒤 고지서를 받고는 말문이 막히셨답니다. 5만 2천 원이던 보험료가 18만 4천 원이 됐대요.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공단에 전화했더니 세대가 분리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졌고 4년간 건강검진도 안 받으셔서 할인도 빠졌습니다. 이런 답만 돌아왔답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그럼 딸 시집 보낸 게 죄라는 겁니까? 그 마음 제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제 부모님이셨다면 저도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건 김 어르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만 바꿔도, 집값만 올라도, 건강검진 한 번 안 받아도 보험료가 훌쩍 뛰어오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억울한 건 아는 분들은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어르신, 이 영상 하나가 어쩌면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영상을 보고 난 뒤엔 가족 단톡방에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아들도 딸도 친구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시작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잘 몰라서 손해보고 계셨다면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복잡한 탓이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 빈틈을 제가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오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74살 이야기입니다. 셋째 따님이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세대 분리 신고를 하셨고 어르신은 딸 잘 가라 축복하고 눈물 흘리며 보내셨지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말문이 막히셨답니다. 5만 원 조금 넘게 나오던 보험료가 18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확 올랐냐고요.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따님과 세대가 분리되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또 최근 4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셔서 감면 혜택이 빠졌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서글픕니다. 딸 시집 보낸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이면 자식이 독립해도 겁나요. 그 마음 얼마나 허탈하고 서러우셨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이만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살이신 어르신은 작년 초까지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조용히 지내고 계셨는데요. 큰아들이 자신이 타던 중형차 그랜저를 아버지께 효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젠 좋은 차 타세요 하고 차를 바꿔드렸죠.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이상하게 보험료가 점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차 한 달에 두세 번 마트 갈 때밖에 안 써요. 근데 차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올랐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는 2023년 그러니까 제도 개편 이전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차량의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차량 가액이 높거나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보험료의 점수가 부과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어도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이 실제로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고 그 대신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가 늘어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씩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라 제도 개편 전의 실제 사례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전주시 덕진구에 사시는 오정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살이신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15년 전 대출을 끼고 간신히 장만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고 당시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하십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서 우리 집도 4억이 넘는다고 들었을 땐 솔직히 좀 기쁘셨다고 해요. 우리 집도 이제 값어치가 좀 나가네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보험료가 작년보다 무려 4만 원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서 재산세 과표 기준이 바뀌었고 그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라고 설명하더랍니다. 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담백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새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왜 매달 내는 돈만 자꾸 늘어납니까? 바로 이게 재산 반영 방식의 맹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 연금, 금융소득, 심지어 건강검진 여부까지 전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그냥 살고만 있어도 보험료가 따라 오르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명희 어르신, 올해 71살입니다. 이분도 세대 분리 이후에 보험료가 12만 원에서 16만 원 넘게 훌쩍 올라버렸습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기간이 길어져서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입니다. 최 어르신 말씀, 70 넘도록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괜히 병원 가면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참고 살았죠. 참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제도는 그런 마음까지 봐주진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받으셔야만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데 그걸 넘기면 위험군으로 자동 분류돼서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분의 이야기는 누구 하나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보험료만 자꾸 오른다. 이 말,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실천법만 잘 챙기시면 보험료를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충분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들으신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요. 반대로 딱 요것만 알아도 매달 몇만 원씩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 중에도 이 방법으로 월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인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종이랑 펜 있으시면 지금 꺼내셔도 좋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보험료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돼서 할인 혜택이 싹 사라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정자 어르신은 4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는데요. 괜히 병원 가면 더 안 좋아질까봐 미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보험료가 매달 3만 8천 원이나 올라 있었습니다. 검진 받고 나서는 바로 다음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연간 따져보니 45만 원 넘게 절약하신 거예요. 검진 받으실 땐 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 여기 전화해서 우리 동네 어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고 신분증과 검진표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단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는 금식하셔야 하고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소득이 줄었을 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연금이 줄었거나 농사나 장사를 그만두신 경우 소득이 줄어든 걸 공단에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줍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상호 어르신은 작년까지 밭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올해 건강이 안 좋아 쉬기로 하셨대요. 그런데 보험료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공단에 전화하시고 농지휴경 신고서와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셨더니 원래 한 달에 15만 8천 원 나오던 보험료가 9만 2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공단은 말 안 하면 줄여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셋째, 차량 관련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차량 가액이 높거나 일정 조건을 초과하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곤 했죠. 그래서 중형차를 자녀가 선물했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일도 실제로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자동차 관련 보험료 부과 기준은 점점 달라지고 있고 자동차 보유 자체가 보험료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차량이 사업용으로 등록돼 있거나 가족 명의로 여러 대를 갖고 계신 경우 혹은 차량 관련 재산 가액이 소득 기준과 함께 평가되는 경우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나 보유 현황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험료에 영향이 없는지 공단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넷째, 재산 정리를 하실 땐 반드시 세무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거나 명의만 바꿔두면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어도 증여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꼭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아끼려다 세금 폭탄 맞는 일 실제로 많습니다. 다섯째, 자녀와 다시 합가를 하시는 경우엔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문정화 어르신은 아드님이 이혼을 하면서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자녀가 직장 가입자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은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문 어르신도 이 과정을 통해 원래 매달 18만 원 내시던 보험료가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간단하진 않지만 해당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보험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갑자기 많은 금액을 내야 할 때 부담이 크시잖아요. 이럴 땐 공단에 전화하셔서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2달이나 3달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한 번에 내는 부담이 크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꼭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 대표 번호는 1577-1000번이고요. 제가 지금 내는 보험료 다시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전화를 안 하세요. 하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어르신, 지금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 단 한 가지만 해당되셔도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라는 건 누군가에겐 그냥 자동이체일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는 한 달 살아가는 생계입니다. 꼭 줄일 수 있을 때 줄이셔야 합니다. 자, 어르신,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말 중요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걸까요? 사례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은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피부양자 자격 상실. 딸이나 아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세대 분리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자녀의 직장보험에서 빠지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험료는 이전보다 2~3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신 내주던 절반의 보험료까지 전부 본인이 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험료 계산 방식의 차이. 직장 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만 계산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연금, 재산, 차량, 심지어 건강검진 받은 이력까지 다 따져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것도 자동 감면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집값, 차가 있으면 차값, 연금이 많으면 연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셋째, 검진을 안 받으면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건강하니까 병원 안 가셨던 거죠. 그런데 제도는 이걸 위험군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보험료 감면 혜택이 다 사라지면서 몇만 원씩 보험료가 올라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 3가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대 분리, 재산이나 연금 증가, 건강검진 미이행. 이 3가지만 해당되셔도 내가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보험료가 한 달에 3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뒤 딱 3가지만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 최근 받은 건강보험 고지서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예전보다 많이 올랐는지 비교해 보세요. 둘, 세대 분리 여부, 내가 아직 자녀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혹시 이미 분리된 상태라면 언제부터 분리됐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셋, 최근 건강검진 받은 기록 2년에 한 번 받으셔야 하는데 혹시 4년, 5년 동안 한 번도 검진 안 받으신 경우는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올라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공단은 먼저 말 안 해줍니다. 정말이에요. 보험료가 오르든 말든 공단은 고지서만 보냅니다. 할 수 있는 절감 방법이 있어도 직접 문의하셔야지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 챙기시고 대표번호 1577-1000번 여기로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번 달 건강보험료 확인하고 싶어서요.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담당자가 해당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 상담 한 통이 한 달에 5만 원, 1년에 60만 원을 아껴주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르신, 오늘 이 영상 보신 덕분에 우리 가족 한 사람의 보험료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영상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꼭 자녀분,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나는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오르더라. 이런 말,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남들 이야기로 남기셔야 합니다. 복지에선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알고 실천한 사람이 돈을 지킵니다. 이 채널 하나 구독해 두시면 복지 혜택 놓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이상 복드림복지였습니다.